함께 진행을 한다. 이렇게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소셜 마케팅 전략을 할 건데, PT 장표로는 한 30장 정도 되는데, 이거는 거의 한 10분 정도의 스킵을 쫙 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실제적인 것은 그 내용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지메일 계정이나 네이버 계정 같은 거 다 갖고 계실 거고, 뭐 페이스북도 가입돼 있을 거고, 충분하게 스마트폰 다 충전이 돼 있을 거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자료는 바로 오픈해서 다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너무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룹에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우리가 이 지금 시장 트렌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에 대한 상품 가치성,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졸업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남들과 차별화를 시켜서 나는 새로운 방향의 전략을 구축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잡아내는 게 사실 오늘 교육의 목표다라고 현재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드릴 거니까 안 찍어도 됩니다. 문제는 저희가 1990년도, 80년도, 60년도 분도 계시고 이런 생태계에 살았는데 지금 2014년도 생태계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바뀐 환경 속에 저희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들어와야지 않고 아직도 지금 1990년대에 있는 그런 모델로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도태가 되고 있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공부했던 방법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때예요. 다른 대표님 같은 경우도 주시면 때 이런 공부방에서 배우고 공부방에 나눠주는데, 그래서 세운 공부방에서 이렇게 멋진 시스템을 갖추고 공부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고 자부심도 많이 생깁니다.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드셨죠? 깜짝이도 드셔보고, 그 다음에 명찰도 달아보고, 그런 미들을 가지고 아마 공부들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이런 환경 속에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50% 이상이, 다를 보시면 50% 이상이 100만,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돈이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많이 있는 괜찮고, 그 다음에 인적 인프라도 조금 좋겠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많은 것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이것이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갈 거냐, 이 해답 방법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SNS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봐야 된다. 그래서 SNS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모바일이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하는 것은 구글이라는 거 하고 모바일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96%가 지금 소셜 네트워크에 다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 하시는 분도 있고, 페이스북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카스, 카톡, 여러 가지 다 마음대로는 다 96%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간혹 보면은 저는 카카오 스토리 안 해요, 카톡 안 해요, 그런 걸 왜 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나한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업자들이 기본적으로 은행 계좌번호는 다 기다려 놓고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맞춰준 것처럼. 이런 툴 속에 자기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냐? 전부 다 입소문 마케팅을 이렇게 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입소문을 우리가 빨리 찾아와야 되고, 이 하나 핀을 때렸을 때 전체가 다 넘어뜨릴 수 있는 이런 고객들을 우리가 빨리 발굴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입소문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체험 고객 수를 많이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늘리는 방법을 실제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입소문을 지속적으로 전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가급적인 사람들이 저희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방식들은 저희가 우리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현수막도 하고 막 나가서 판촉도 하고 전단지도 붙이고 다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막 고민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정말 쪽팔려 죽겠다, 다른 방법 없나, 속으로는 자책까지 하면서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이런 것도
후회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입장들이고요.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한 해답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석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드렸는데, 자석은 이게 한꺼번에 빨려오잖아요. 고객들이 자석 팀으로 다 빨려올 수 있게끔 자기가 스스로 힘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내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자체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종 같은 경우도 보면 낙지도 있고 문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습니다. 이 고객들을 과연 어떻게 잡아올 거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보는데, 저희는 분명히 오징어를 잡아야 되는데 열심히 가서 낙지나 문어를 잡는 이런 현상을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어를 잡는 경우는 이런 발로 해야 될 것이고, 낙지를 잡을 때는 뻘로 가야 될 거고, 오징어를 잡으면 이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남들이 하니까 정확히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묻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아니고 자기 방식과 자기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준비를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밖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 책상에서도 언제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것이 SNS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SNS 마케팅을 배우는데, 첫 번째가 모바일 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면 저희가 1990년대 아까 그런 환경 생태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2014년도에 그랬기 때문에 2014년도 생태계 쪽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고, 모든 기반은 저희가 아마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카톡에 19사람을 초대해가지고 한 방에 보내버리니까 한 방에. 다 탈퇴해버리죠. 에이.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개인을 맞춰서 저한테 접근해준다면 저는 굉장히 그분이 고맙죠. 그렇죠? 오늘 저한테 사진 찍어주셨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 찍은 거 보고 선생님 한번 사진 찍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혼자 찍어줄 때 굉장히 좋아요. 모든 것은 다 기본으로 개인화가 되어 있다. 내가 전체를 지금 안 되겠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각자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는 혼자도 것을 찍었어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SNS상에서 이 소문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경쟁 환경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SNS를 잘 쓰면 경쟁사의 정보를 굉장히 빨리 쉽게 저희가 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고, 페이스북에서도 제가 그 사례로 제가 어머니가 화순에서 전남도 화순에서 식당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한번 홍보를 하는 걸 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페이스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현수 하나 붙이면 10,000원 붙이고 가서 또 누가 잘라버리면 그것도 벌금 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실제 해보니까 그것이 숫자가 한 200명 이상이 와서 보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하더라고요. 돈 2만원 듣고 했는데 굉장히 뭐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브랜드를 알리는 데는 효과적이겠다.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고객을 다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고객이 저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내가 모든 툴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구글 쪽 부분을 오늘 좀 해달라 해서 구글 쪽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머지 좀 시간이 되면 뭐 작동작까지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구글은 뭐 다 아시니까 이거 넘어갈 것 같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바탕화면에 파란색 2차 써진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죠. 간단하게. 그냥 구글에서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자체가 굉장히 속도도 10배도 빠르고 보안성도 좋은데 굳이 왜 쓰냐. 저는 6개월 전만 해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제일 먼저 갖고 이메일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다음 자체도 안 들어가고 이메일을 지울 일도 없습니다. 지저분한 스팸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프롬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질문인데 크롬이 안 되는 환경도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맞춰져 있는. 그러지는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파일 같은 경우는 보면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한다, 뭘 한다 보면 자료를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안에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각종 자료들을 제가 다 갖고 옵니다. 실질적으로 구글에서 제 전화번호를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실질적으로 저에 대한 히스토리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거 세상 똑바로 살아야겠다. 잘못 살았다면 큰일 난다. 특히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야동을 좋아했습니다. 야동을 좋아했고 이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야동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전부 다 업무용으로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구글 검색 굉장히 좋다. 오늘 이제 핵심적인 것은 구글 드라이브 쪽 어떻게 활용해서 쓰는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 더 실제 보여드릴 거예요. 좀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지메일 요것도 약간 언급이 좀 될 겁니다. 오늘. 그 다음에 알림이도 약간 언급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알림이 같은 경우는 제 개인 비서예요. 그래서 걔들이 제가 이렇게 이런 키워드를 달아놔요. 저는 이제 교육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맹거래법이라든가 공법 교습서 이런 걸 메시지를 제가 달아놓으면 키워드를 달아놓으면 실시간으로 저한테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그 승강기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키워드에 승강기 하면은 승강기 관련해서 모든 그런 정보는 제가 받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은 비서가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번역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어를 사실 잘 못해요. 지방대 나와서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거 쓰면서 바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될 수 있게끔 또 구글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구글을 꼭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나의 고객을 얼마만큼 잘 모집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고객을 잘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잘못 그려놓으면 결국 다음에 거꾸로 배가 산으로 가 있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트위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여러 가지 있는데 나한테 가장 적합하고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한테 좋은 그런 툴들을 갖고 운영을 하면 굉장히 쉽게 좋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다 있을 거예요. 나는 이것이 잘 못해, 이걸 활용하면 못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한 6개월 정도 배웠는데 그냥 무조건 배워보자. 그냥 무조건 가서 그냥 목표 설정해놓고 막 그냥 배웠습니다. 여기저기 계속 들었어요. 스마트폰 랩도 해보고 여기서 배워보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림이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림이 다 그려져서 저는 교육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툴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맞아 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신 대표님들만 정확하게 리얼하게 오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습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리만 잠깐만 이렇게. 아니 이게 저기 머리가 저기서 비어가지고 아 맞아. 입구를 이렇게 비워버려. 저는 컴퓨터를 집에 가서 사무실 딱 키면 이렇게 바로 다 열려요. 이거 페이스북도 열리고 바드편지함도 열리고 웹드라이브도 열리고 이렇게 열립니다. 뭐 밴드도 열리고 이렇게 다 열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내 드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하는 방법이 이렇게 우리가 또 다음 누르면 그냥 다음 그 페이지만 나오면서 일단 다음에 대해 제공하는 서비스만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원하는 서비스를 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회사를 가면 이거 하나 누락을 시키면 돼요. 구글 캘린더라는 게 떠야 됩니다. 헷갈린다. 그렇죠? 구글 캘린더를 가면 자, 이게 제 일정표였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보면 구글 캘린더가 뜨죠. 박영규가 4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박영규 개인의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 편형 학습 코칭이라는 업무가 있고 지혜일 선생님이 할 일이 있고 그다음 내 개인적으로 할 목록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는 좀 출장을 제가 다녀왔어요. 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일정이 다 픽스가 됩니다. 근데 이 일정은 저한테 2시간 전에 정확히 저한테 스마트폰 날라와요. 네 오늘 뭐 해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고 있고 만약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첩이 예를 들어서 광명 호텔 힐링 카페도 가야 되고 대전에서도 뭐 행사를 해야 되고 부산에서도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게 겹치기 때문에
요 업체가 박영규라는 개인, 그다음에 이 하나 회사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합쳐져서 아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중요한 것은 뭐 이거를 조정할 수 있고 사전 조율이 다 가능한다. 약속을 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생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구글을 쓰면서 캘린더라는 부분을 해서 내 일정 조정을 다 한다는 거. 누구 고객과 어떻게 만날 건지까지 이미 다 세팅이 다 된다는 거죠. 월요일날. 그래서 이렇게 캘린더를 이용해서 제 관리를 하고 제가 지사를 출장을 간다고 했잖아요. 인천도 가고 대전도 가고 여기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리 전형도 쭉 이렇게 다 리스트를 적어 놓습니다. 기존에는 이것들을 그냥 종이다 써가지고 가까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 제 스마트폰에서 캘린더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일정과 내 할 일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받은 편지함이 있는데 받은 편지함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그죠? 깨끗한데 다음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원치도 않은 거 저는 사실 다음 들어가고 맨날 지우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맨날 와서 막 지우고 뭐하고 이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쪽에 보면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여기도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만 딱딱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좀 굉장히 많잖아요. 페이스북에 보냈는데 사실 이거는 잘 안 봐요. 제가 내 거 기본적으로 그런 쪽만 보고 사업 제안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만 봅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내가 할 일이 정확하게 뭐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쓴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내 드라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내 드라이브. 요거는 제가 영업 관리직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특히 근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전에 갑니다. 대전에 갔는데 업무 보고를 해야 돼요. 누군가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모텔에 가면 전부 다 오피스가 안 깔려 있어요. 오피스가 안 깔려 있어가지고 그냥 불편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갖고 와서 한다든가 그래요. 근데 호텔 같은 데도 다 마찬가지로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근데 크롬을 바로 깔고 바로 접근하면 우리가 오피스 제공한 걸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뭐 내 드라이브를 들어가시면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거를 쉽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밴드는 제가 쓰는 내 관련된 업종에 대한 일들이라든가 개인적인 일이 어디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 정리를 하니까 예를 들어 학원 스타프 VIP 고객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좋은 자료들을 제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라든가 내가 챙겨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합니다. 저는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내가 중심이 돼서 고객들한테 무엇을 뿌릴 건지를 설계를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이 프로세스 스텝들을 위에다 일단 나열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자 그러면 일정을 다 보고 수립이 확립이 됐다면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을. 자, 엔드라이브 딱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냐면 제가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모드를 다 쓴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거. 공유. 저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하나 보여줬을 거예요. 이거를 먼저 구글을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드라이브 안에는 크게 이렇게 워드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글, HWC 많이 쓰시잖아요. 네, 한글 문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파워포인트예요. 파워포인트. 스프레드시트라는 게 엑셀, 양식이라는 게 뭐냐면 설문조사하는 거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림 편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안에서 다 무료로 쓸 수 있고 다 협업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가 굉장히 유효하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제거 드라이브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거 드라이브 보면은 세종학습 코칭도 있고 지혜를 여는 분도 있고 학원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학습 코칭의 업무를 보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고 내가 만든 자료를 다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번에 한번 보였을 거예요. 자, 세종학습 코칭이라는 것은 제가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교육시장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니즈를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품화를 시키고 어떻게 만들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같이 협업을 해갖고 좀 만들자. 그래서 비즈니스를 좀 멋지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되고 국가에서는 어떤 식으로 트렌드가 바뀐다. 이거는 어떻게 할래? 그다음 비즈니스 모델 컨셉이 뭐냐? 그다음에 제품은 어떻게 만들래? 마케팅은 어떻게 할래? 라고 대해서 초안을 이렇게 짜는 겁니다. 초안을 쭉 짜놓으면은 담당별로
이제 업무 사업 계획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매출을 어떻게 쓰고 지출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서 교육비는 얼마 만들고 어떤 식으로 해보자라는 게 만들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이거를 다 같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사람이 지금 같이 쓰는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해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 원재료 부분이 56만 원이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자동으로 저장이 돼 버려요. 자동으로 저장이 돼갖고 누구나 다 공유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 부서가 다르더라도 누구든지 들어와서 이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업무 절차도 야 이번에는 네가 뭐하고 네가 뭐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실제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도 마찬가지로 수정하고 가능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 설명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야 사업 설명을 하려니까 이런 게 준비가 좀 필요하고 뭐가 좀 필요해. 부착물도 만들고 행사물품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자. 근데 이거를 저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업무를 좀 나눠서 하자. 이거는 누가 하고 이건 누가 하고 누가 하자. 이게 틀을 짜주면 자기들이 이거를 모여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지역에서, 저는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인천에서 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김해에 사신 분이 있어요. 김해에 사신 분이 있고 은평구에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이 시트를 보면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협업해서 굉장히 쉽게 협업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글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유영진 대표가 배울 때도 모든 문서는 다 구글 드라이브다 다 올려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다 못 올렸는데 일단 다 올리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명단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참석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해갖고 명단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명단을 만들어 놓으면 이분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도 다 볼 수가 있고 바로 또 출력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현장에서 바로 접수를 받는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문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듭나는 CEO로 거듭나기 이렇게 하면 열어보면 이게 파워포인트 문서입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제가 간혹 가다가 노트북을 정말 들고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메모리칩이 담아가거든요. 담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외장 하드를 들고 왔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도 들고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올려놓고 나서 여기 한 10명, 20명 되면 이렇게 멋지게 프레젠테이션 해줘야 되는데 2명 이렇게 한다든가 하면은 그냥 스마트폰에서 이 자료를 그대로 공유를 해줘버려요. 그냥 같이 보면서 대화가 돼버리거든요. 굉장히 쉽게 이 슬라이드를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만 되는 게 아니고 각종 문서들이 여기에서 쓰는 문서들은 다 공유가 된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서를 한번 공유를 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공유한 문서도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공유라는 게 있어요. 공유. 자, 공유를 박영규가 윤혜인이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이 있죠. 자, 설현미 대표님하고 제가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타이핑 보는 쪽하고 달라. 이게 저 서영미가 커피 한 잔도 안 샀나 봐. 전부 글씨가 틀려. 설현미가 없네. 밑자가 왜? 그 친구가 다 친구가 안 되네, 친구가. 너무 나쁘고. 유 대표님하고 해요, 유 대표님. 유영진. 이름을 확실히 외우게 하려고 자꾸 못하러 하는 거. 아니, 이것도 안 돼 있고. 이제 이렇게 누구를, 그 메일 하나. 그냥 제가 매일 저거를 불러줄까요? 내리고 MERIGO N-E RIGO R-I GO G-O 828 8-2 28 8 네이버.com 골뱅이 네이 네이버 네이버는 제가 사실 이걸 돼요, 메일도 다 돼요. 됩니까? 예. 이렇게 해갖고 제가 공유를 해갖고 보내기 이렇게 하면 공유가 돼버려요. 그럼 이분은 바로 제가 방금 했던 슬라이드를 바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수정도 가능합니다.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오픈해서 같이 슬라이드를 보고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기 본들 보는 거네. 네, 폰에서 봅니다. 근데 구글 이게 서영미님 들어갔나 봐. 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안 들어오면 서운할 것 같아서 확인 안 할래요 그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딴 데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끝나버려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는 자기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쫀득이도 먹고
뭐 그런 환경에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2014년도 생태계에 들어와라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기를 볼 수 있는 필요한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자기 폰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폰에 안 갖고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폰에다는 여기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폰을 보면 여기 보면 크라우드라고 돼 있을 거예요. 크라우드. 크라우드 안 보여요? 아니면 이걸로 눌러볼까? 밑에 있네. 자, 이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게 지금 앱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앱이 있어야 되고 퀵 오피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퀵 오피스. 요거는 지금 아직 없으신 분은 그냥 바로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여기 플레이스토어 가셔가지고 여기서 바로 퀵 오피스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앱에서 말로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그건 다 열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공유된다라는 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된 거를 어떻게 보려면 여기서 앱에서 반드시 구글 드라이브하고 퀵 오피스라는 거를 깔고 계시면 반드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캘린더가 있고. 자, 공유 여기서 가장 큰 핵심적인 게 여기서는 회복이 가능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자기 파일을 일단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내 드라이브에 학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원 사업. 뭐 유통계획도 있고 회원도 있고 가맹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유통에 들어가 보면 자료들이 전국에 있는 현황들이 다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내 컴퓨터에 가고 외장하드가 있었잖아요. 외장하드 들어가고 뭐 세종학습 코칭이다. 그러면 여기 가서 이 폴더를 다 떠서 그냥 그대로 복사에다가 그냥 붙이시면 돼요.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내 드라이브에다 입동기에다가 붙여도 티가 안 되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작게 해서 이렇게 갖다 놔보면 돼요. 네. 그러면 싹 가버려요. 다. 그러면 이게 용량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용량이 전혀 많이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굉장히 쉽게 내 파일들을 옮기면서 작업이 쉽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네. 하실 것 같아요. 이미지 안에 들어간 거야? 아니면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거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복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래서 자료도 옮기는 거 그냥 들어가다가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한꺼번에 간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다 열려요. 실질적으로. 열어볼까요?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열리잖아요. 그죠? 협약서하고 바로 열려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구글 드라이브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사람. 그 파일만 공유가 된 게 아니라 이 폴더 자체를 공유를 해줄 수 있어요. 오른쪽을 마우스를 누르면 공유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공유를 내가 같이 누르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분들하고 내가 공유를 해놨잖아. 폴더 자체가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파일을 하나만 공유한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줬거든요. 거예요. 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파일 하나하나가 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공유하는 현상.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있겠죠. 전국의 회원 자료다. 그럼 회원이 여기 유통에 보면 이런 현황들이 있잖아요. 현황을 다 누구한테 주고 싶다. 이걸 그냥 갖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공유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여기다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다 오픈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작업이 가능하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해갖고 엔드라이브를 사용을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글이라든가 워드라든가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쉽게 이해를 할 거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 주소록이라고 생각해요. 주소록.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검색할 때 안 나왔었잖아요. 자료가. 근데
저는 여 주소록에가 친구가 여기가 몇 명이냐 9,000명 정도 있습니다. 9,000명. 그래서 전국에 있는 누구한테나 마케팅할 수 있는 거고요. 참고로 카톡 같은 경우도 제가 카카오톡을 깔아놨잖아요. 박영규 친구는 5,184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마케팅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누가 우리 고객이 될 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드는 방법이 간단한 것은 이겁니다. 구글 주소록을 만들어 놓는 거. 제가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다음이나 네이버라는 툴도 있고 구글이라는 툴도 있어요. 근데 제가 씨앗을 심어요. 씨앗을 심는데 토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토양에다 심을 거냐 라는 거. 기본 툴을 어디다 빼대를 심을 거냐. 근데 저는 구글에다 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글에다 일단 자료를 다 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존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하나 주면 명함 주면 캠카드 같은 거 사진을 찍은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아신다든가 다 입력을 해서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입력해 볼게요. 이렇게 했거든요. 어느 세월에 제가 그걸 다 입력을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자료를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와갖고 붙이면 바로 고객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내 고객 명단이 있어요. 고객 명단이. 그죠? 전화번호 전화번호 말고 전화번호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 명단이 기본적으로 예비 명단이 있겠죠. 그 명단을 정확하게 갖다가 여기다 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광주 거래 소스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 자료도 있고, 뭐 900명이 있고, 부산 동화도 뭐 355명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제가 다 어떻게 입력했겠냐는 거죠. 입력 못 합니다. 그죠? 그럼 이거를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을. 그럼 남의 것을 땡겨올 때, 기본적으로 어느 걸 많이 쓰냐면, 다음이나 네이버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럼 다음과 네이버에서 가보시면, 여기서, 아니, 여기서 가져오기 있죠. 주소로 가져오기. 주소로 가져오기가 있어요. 근데 가져오기를 뭐라 하냐면, CSV 파일을 갖고 오라고 해요. CSV. 거기도 606호 잘 오셨습니다. 들으십시오. 노트 PC가 좋죠. 이게 택배인데. 예, 예, 맞아요. 그래. 맞아요? 예. 노트 PC 가방을 봤더니 빈 가방이야. 5분만 쉬었다 할까요? 아니 그대로 계속 예, 진행하죠. 5분만 오분만 쉬어요. 네, 네.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나아요. 진행하는 게 나아요. 이게 끝나야 그냥 돼. 해요. 네. 지울까요? 네, 진행해요, 그대로. 계속. 네, 진행. 예. 자, 그러면 가져오기라는 거를 있잖아요. 가져오기. 예. 이 가져오기에서 보통 파일 선택 해가지고 바탕화면에 만들어놨던 여기 CSV 파일이라는 거 제가 만들 거예요. 좀 이따가. 예. 그럼 그 파일만 지정을 해서 그냥 열어버리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눌러버리면. 그러면 자동으로 9,000명이라는 명단이 1분 안에 내 폰에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게 다 연동이 돼버려요. 그럼 연동이 되는데 연동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면 카카오톡 친구들이 갑자기 쫙 늘어나기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카톡을 보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좀 전에 뒤로 카톡에 얼마 갑자기 가보니 5,183이 되기 전에 갑자기 애들이 막 100명, 200명 늘어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100명, 200명이 왜 늘어나냐면 다 연동이 돼 있어요. 앱이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결국은 뭐냐? 안드로이드라는 그 스마트폰 여기에다 다 보내주는 거예요. 자료를 보내주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왜 사진도 안 넣고 있고 여기다가 막 이런 데도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내는데 막 개새끼들 해놓은 데도 있고 막 이상한 거 해놨잖아요. 자기가 개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네.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해놓은 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뭐 강수년, 뭐 제주지사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사람 누구인지 몰라요. 그럼 이 사람 따로 몇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고급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 그 강의 가실 때마다 자기 사진 꼭 증명사진 넣으십시오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다 똑같아요. 봐보세요. 페이스북에 박영규 사진이나 좀 근데 이게 사기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좀 더 늙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도 멋있어요.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스북만 이런 게 아니라 카카오 스토리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죠. 네. 자, 박영규 사진 똑같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 요걸 하고 나서 뿌리고 가니까 전국에 의대를 가도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무슨 많이 그림 보는 거 없어요? 이거 대화 자체가 네. 갑자기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업무 들어가요. 선생님의 카카오 스토리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 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양질의 줄 들어가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 그 고객 자체가 벌써 우호적이죠.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툴을 같이 쓰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주소록에서 가져오는데, 자, 파일 선택해서 가져온다는 거 이해되셨죠? 네. 위치는 어디가 있냐면, 자, 구글에 지메일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가 주소록이라는 게 있어요. 주소록 있죠. 주소록의 하단 쪽에 가보면 가져오라는 게 있어요. 가져오기. 밑에. 가져오기 있죠. 방금 주소록 가져오기 이해되셨어요? 네. 주소록을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걸 사실 준비를 안 해놔서 제가 한번 해봅시다. 제가 다음이나 네이버 가서 제 주소록이 혹시 있는지 볼게요. 자, 옮겨버렸다 했잖아요, 제가. 메일이 요만큼 와요, 메일이. 이거 다 준비라고 맨날 죽겠어요. 사실. 이거 딱 들어가서 하는 게, 아이씨, 오늘 많이 안 내. 전체. 딱 해서, 네. 이거는 내가 쓸만한 거고, 그래갖고 삭제. 이게 제 하루의 첫 업무 시작이에요. 굉장히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이거를 어떨 때는 많이 올 때는 출장 갔다 오면 이거를 뭐 500개, 600개 와 있어요. 다 지워냈는데 너무 허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가시면 주소록이라고 있을 거예요, 주소록. 주소록 있죠. 혹시 다음 쓰시고 네이버 쓰시면 약간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는 방식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리스트가 있죠, 이렇게. 리스트. 여기서 주소록 내보내기 있죠. 그러면 요거를 전체를 선택하셔가지고 주소록을 내보내면 돼요. 내보내기. 다시 한번 볼까요? 내보내기.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 파일로 파일만 내보내기. 더. 뭐 아, 파일로, 파일로. 요거만, 네,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면 엑셀 자료라고 돼 있잖아요, 엑셀 자료. 근데 엑셀 자료인데, 우리가 뭐를 구글에서 뭐 하죠? CSV라고 있어요, CSV. 네. 여기서는 엑셀로 보내요. 저기서는 요구하는 건 CSV예요. 그죠? 일단은 엑셀로 바탕화면을 보내볼게요. 보내기. 자, 저장. 바탕화면에 했죠? 맞아요, 바탕화면이. 여기도 CSV가 있네. 여기 있네. 제일 그러니까 앞에. 엑셀로 해볼게요. 엑셀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기존 고객 명단을 다 엑셀로 관리하는 게 많아요. 요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CSV로 파일을 전환해 주기 때문에 엑셀을 갖고 제가 다시 CSV로 전환하는 걸 보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엑셀로 전환을 해볼게요. 자, 내보내기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주소록이 이제 와 있겠죠. 좀 전에 명령이. CSV로 갔는데 네. 엑셀도 안 아니, 하는 요걸로 거. 합시다. 내보내기해서 저장돼서 어드레스로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기존 명단이 있을 겁니다. 기존 명단. 요건 좀 이건 CSV 파일이고 요게 엑셀 파일이에요. 그죠? 다르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존 명단을 따라 붙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 자료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름, 이메일, 휴대폰 이렇게 하면 쭉 떴잖아요. 그러면 기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한번 사진 해볼게요. 자, 박영규가 이런 사람들 명단을 내가 갖고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아니다. 지금 해볼게요. 쉬운 거다. 부산동화라는 예를 들어서 이런 리스트가 명단이 따로 다 양식이 달리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명단을 갖다가 다 이렇게 복사를 하세요. 다 모으시라는 거죠. 이쪽에다가. 그리고 이 형식과 틀에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 이메일, 휴대폰 있죠. 이거는
고유값이에요. 고유값.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름은 요리 가고 전화번호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서 다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500개가 됐고 600개가 됐든 다 만들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 파일을 어떻게 하냐면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게 해가지고 이 파일 형식을 여기서 CSV로 바꾸면 돼요. 자, CSV 있죠? 이렇게 바꿔가지고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 바꾸시겠습니까? 예. 해가지고 이 파일을 요게 기겠죠? 요거 기죠? 네. 요 파일을 여기에서 가져오면 됩니다. 주소록에서 하단에 있다겠죠? 저 밑에. 가져오기. 그래서 방금 했던 그 파일 있죠? 요거를 봅니다. 요거 이겼나? 예를 들어서 요거 봅시다. 하고 파일은 열기 해서 가져와 버리면 여기가 날짜가 하나 떠요. 날짜가 뜨면서 오늘 내 고유 명단이 뜨죠? 14년 4월 12일 가져온 거 이게 뜨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가져온 순간 내 스마트폰에 지금 방금 명단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아주 맞죠.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 자체를 가져오기만 했잖아요. 근데 폴더를 다 옮길 수도 있잖아요. 얘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요 105동 예를 들어 아파트 사람들이고 여기는 106동 사람들 분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냥 지정을 해가지고 옮겨버리면 돼요. 이 폴더 쪽으로. 이해되죠? 폴더는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렇게 하면 내 고유한 값, 지금 여기가 지금 갖고 온 데이터 값이잖아요. 방금 이 값이 내 스마트폰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죠? 내 스마트폰 들어와 있으면 지금 들어온 순간 뭐가 됐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카카오 스토리라는 이런 것이 신고 몇 개가 이미 날아간 거예요. 이미. 이해됐죠? 그러면서 이들이 명단이 아까 처음에 그 카카스라는 곳에 카톡이라는 곳에 명단이 5천 명이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한번 그걸 봐볼까요? 그럼 그룹도 주소록에서 그룹으로 들어가요? 핸드폰에서도? 아니. 여기다 그룹을 지정해놔요? 네. 그 그럼 그룹으로?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게 전부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도 저쪽 아니 구글에- 지금 내가 핸드폰에 얹혔어요 방금. 얹었는데 핸드폰에 원래 있는 것도 저쪽 구글 주소록에 네. 자동으로 떠요? 아니면 자동으로 뜹니다. 다 자동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 술 먹고 잊어버려도 내가 이거 다시 가서 이 해적만 연결해버리면 그 명단이 다 뜹니다. 따로 이게 조치 안 해줘도? 안 해도 됩니다. 어. 자, 휴식했다 하려면은 이거 저기 잠깐만요. 그때 갖다 줬는데 서련미 씨야 이게 가져온 거야. 음료수 하나야. 거기 저기 종이컵. 약간의 조금만 더 잠깐만요. 네. 이제 진행하세요. 예. 진행. 약간의 시간은 좀 대표님 걸리지만 조금만. 시간은 걸리지만 5,194명이라는 명단이 예. 잠시 후에 여기서 친구로 다시 쭈르륵 새어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늘어나요 친구들이. 그럼 친구들이 늘어나면 나는 뭘 할 수 있죠? 비즈니스가 되는 거지.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하는 방식을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제가 교육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자, 교육 사업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이거를 목말라 합니다. 정보를 내가 가장 신속하게 빨리 받아서 그거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 봐볼게요. 개인적으로 뭐 고등학교, 중학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면 자 공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교육적인 자료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자 방과 후 학교 선행학습 금지 대상 이렇게 있죠. 이거를 쭉 그냥 들여다가 보게 해가지고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한테 그죠? 복사해서 카카오 스토리 카톡에다가 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꼭 필요한 사람 이분한테 제가 바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한테 저는 지금 뭐를 했죠? 고급 정보를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한테 또 이것만 줄 수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자료도 줄수 있고. 우리 세운 공부방 첫 페이지 요게
만약에 우리가 내 이미지도 잘 모르고 잘 모르겠어. 니네들이 한거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만 JPG로 바꿔서 써버리면 돼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른 이름 저장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하는 게 아니라 JPG로 변환하면 됩니다. JPG 전환해서 이 슬라이드만 저장하면 돼요. 그러면 모든 슬라이드를 만든 게 아니고 현재 슬라이드만. 그러면 요 슬라이드 자체가 JPG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여기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분한테 내가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럼 파일 첨부해서 여기서 바탕화면이었죠? 네. 바탕화면에 있는 요거 전송이 됐습니다. 자, 제가 이분한테 뭐 이야기할 때 안 했대요. 근데 지금 파일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보여줘요. 네. 하나님도 교육 목적상. 자, 박인규라는 분이 근데 이거를 막 보냈는데 그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죠? 방금 간단간단해서 그냥 마우스만 해서 확실히 증명 보여줘 봐 서령님이. 그죠?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을 하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고객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전국에 많은 그 새해 인사를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새해 인사를 보낼 때 그러면 500명을 1000명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보내냐 이거죠. 그러면 간단한 방법으로 방금 우리 세운 열린 공부방처럼 새해 인사 이미지를 만들겠죠.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부산이다 이렇게 부산 쳐요. 네. 부산이다. 부산에 여러 사람이 있죠. 네. 그럼 이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이야. 이 사람들 이메일을 그냥 보내버릴게요. 그 사람들한테 자, 이 사람 해갖고 파일 해가지고 갖다 붙여보면 돼요. 자, 붙이고 순서. 그 다음에 이 사람 파일 순서. 그 다음에 이 사람 꼭 보내야 되겠어. 순서. 자, 이분들한테 메시지를 다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죠? 이분들 되게 불쾌하겠죠. 지금? 스팸이 들어오고 네? 있어. 이렇게 하고 보내버리면 정확하게 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한테 불과 10초 사이에 4명한테 보낸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당신한테 보낼 수는 없네. 네? 내가 그랬잖아요. 모든 그룹으로 묶어서는 절대 보내지 마라. 개인으로 보내야 했잖아요. 때문에. 그래서 개인 서비스를 해라. 예를 들어서 우리 장군님이 그냥 다 해갖고 확 보내버리면 애들이 에이 인단 말이구나. 그리고 우리 말고 개인 기분 개인으로 나쁘다. 우리 단체로 보내.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굉장히 마케팅을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자, 그래서 밴드 같은 경우도 쓰고 카톡도 쓰고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장하드를 갖고 다닌다 했잖아요. 제 네. 외장하드를 한번 볼게요. 이게 제 외장하드인데 이 용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한 200기가 정도를 갖고 있죠. 200기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뽑아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외장하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교육 정보를 내가 얼마든지 빨리 뽑아서 메시지를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상대방한테 전달하느냐가 사업의 관건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서 할 때 반드시 이 밴드 여기 하는 앱에서 하는 것은 어느 구글 쪽이니까 퀵오피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지 다 열린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만한 것들은 내가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라인을 쓸 것 같다면 라인도 깔아놔야 되고 마이플을 쓸 것 같다면 마이플도 깔아놔야 됩니다. 왜? 나한테 언제든지 그 사람이 보내줄 수 있게끔 우리가 은행 계좌번호를 많이 갖고 있어서 거기다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분 남았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게 뭐냐면은 이걸 배워주세요. 이걸 하는 목적.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자. 나만의 브랜드를 갖고 고객들한테 얼마만큼 메시지를 빨리 보내는 건 효과적이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쓰는 것이 구글이라는 걸 쓴다. 그 다음에 기존 툴들이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스마트폰 시대로 가면서 이 안드로이드 폰에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기 위해서 그 토양을 우리가 구글에다 내리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구글에 들어가셔서 일단 일정 관리, 내가 주로 해야 할 일을 일정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여러 군데서 여러 군데 일을 동시에 해도 될 수 있게끔 이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일정 관리를 반드시 보시고 하라는 걸 말씀드렸고, 구글 드라이브 들어가셔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나 워드 같은 경우는 쉽게 수거 공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록에 가서 고객의 명단을, 예비 후보자들 명단이라든가 그 명단을 가장 쉽게 내 스마트폰으로 받아오면서 걔네들한테 푸싱하는 방법, 그 다음에 DB 원소스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원소스를 갖고 오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라든가 이럴 때 전부 다 자기 사진, 프로필 명확하게 채우셔가지고 갖고 있으면 이 이미지가 동일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기한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PC나 이렇게 카톡이라든가 밴드라든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곳에서는 쉽게 정보를 갖고 와서 좀 활용을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연동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 캘린더가 떠요. 그리고 하루에 내가 오늘 9시 30분에 태용 공방에서 뭐 해야 된다는 게 알려주죠. 얘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 스케줄을 관리를 해주니까. 얘가. 그러니까 돈 들이지 않고 그를 할 수 있는 비서를 지금 저는 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 질문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일 복잡하신 게 딱 이걸 거예요. 다른 거는 뭐 대충 다 아실 것 같은데, 문제가 아까 그 주소로 갖고 오는 거, 이게 좀 헷갈려요. 주소로 갖고 오신 거, 그죠? 메일 가서 지메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주소록도 우리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메일 들어가면 지메일 안에 주소록이 있고,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저쪽에서 갖고 오고 여기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무조건 CSV다. 저쪽은 엑셀이다. 전환. 엑셀을 CSV로 전환한다. 이게 사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정리를 잘 엑셀이 하시면, 없는 거예요, 그냥 파일. 엑셀 파일을 원체 안에 원격을 많고요. 옮기면. 옮기면 그 자료가 이제 동기화가 와갈 됐기 수 때문에 있는 거니까. 버려도 돼요. 여기를 내가 갖고 왔잖아요. 이걸 갖다 그냥 조용히 그냥 네, 버리시면 돼요. 버려버려도 돼요. 이렇게. 내 이미 원소스가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걸 다 잊어버려도 다 된다라는 겁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자, 질문. 그 저기 내가 지금 현재 이제 그 내 컴퓨터에서 작성을 해놓은 파일이 있잖아요. 네. 이 파일을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보충도 하고 뭐 서로 좀 보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옮겨놨는데 아래 한글로 작성을 했는데 안 떠요. 여기 가서. 아래 한글을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전환해서 엑셀에 끄집어 와가지고 아래 한글 자체를 텍스트, TST 있잖아요. 이런 거로 변환을 해갖고 그거를 다 엑셀로 해서 정리를 한번, 이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버려버렸는데, 제가 엑셀을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엑셀에 이 값 있잖아요. 이름, 메일, 휴대폰. 요거는 요 형식은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 기계가 인식을 할 때 이거를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올기 전까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는 한글에다가 이거를 이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요거를 이쪽으로 갖고 와보면 되잖아요.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따라 붙이면 돼요. 아, 그러니까 일반 그냥 파일 같은 예. 파일로 텍스트로 변환을 해드리고 붙이면 텍스트로 붙여져요. 바뀌어가지고 예, 바뀌어서. 그걸 오래 붙이게 하면 네, 되고요. 오래 붙여가지고 이 형식을 정확히 맞추니까, 이게 다음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죠? 그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이 양식이 아니에요. 이게 약간 틀려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어떻게 하시냐면, 실제 들어가 보면은 제가 한번 살려 보여줄게요. 댓글 주소로 들어가 보면 방금처럼 이런 현상이 생겨요. 자, 들어갔더니 나 사실 얘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근데 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겠죠. 아, 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메일이 뭐 있겠죠. 한 번은 손을 봐야 돼요. 들어가서 이거에 대해 필요 없다. 죽여버리고, 얘는 이메일이 있는데 그럼 이메일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얘한테 마케팅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이것도 계속 중복이 돼 있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자료네. 죽여버릴 수 있고, 내가 얘는 이사 갔어. 얘는 명상이라는 걸 빼겠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정한 순간 내 스마트폰 다 수정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스마트폰 수정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 팁이 하나 뭐냐면 자기 핸드폰을 잊어버렸어요. 전화번호를 기억 못한다고 실망 마세요. 구글 드라이브에 그대로 다 있어요. 이걸 그대로 업로드 되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월간지라는 데 있잖아요. 이분들만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뭐 마케팅 해야 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스가 있으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엑셀 자료를 CSV로 바꾼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 아무리 이런 자료 내가 이렇게 만들었든 저렇게 만들었든 이거는 관계가 없어요. 아까 말한 그 구글의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요구하는 양식 틀 있죠. 이름, 메일, 이게 잘 모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나와야 설명은 돼 있어요. 근데 헷갈려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만 갖고 오면 내 명단에 내가 10,000명 정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양 대표님 같은 경우 세운상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명단을 내 폰에다 담아버리겠다. 그러면 사실 명단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명단을 이런 식으로 형태만 바꿔갖고 집어넣어버리면 너희들 다 여기서 뭐 하는지 다 아는 거죠. 결국은 원천 자료들이 거의 엑셀로 돼 있어서 이게 가능하겠는데요. 예예. 예, 그거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종자가 달라갖고. 근데 이 종자가 엑셀이라. 그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주기만 하면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인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주소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 그냥 드라이브 안에가 들어있죠. 드라이브 안에 처음에 아니 구글 드라이브가 아니고 구글 지메일이라는 곳에 가면 지메일 안에 예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제일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열면 사무실에서 이걸 열면 크롬을 딱 누르는 순간 페이스북도 뜨고 캘린더도 뜨고 이거 다 뜨게 해놨다 했잖아요. 그걸 왜 뜨게 해놨냐면 내가 전체를 다 봐야 되잖아요. 수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를 보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상백마크 있죠. 이게 네, 많이 환경 이게 설정. 상백마크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나의 첫 페이지를 뭐로 시작할 거냐 여기 있죠. 페이지 설정. 그럼 여기서 박영규는 구글 주소로부터 드라이브, 페이스북 시작한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크롬을 누르는 순간 자동으로 열리겠죠. 다시 해볼까요? 내가 이제 저기.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크롬이라는 걸 눌렀죠. 네. 그러면 크롬에서 자동으로 이거를 다 땡겨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내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신의 계시 같아요. 이거 좀 꺼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1차를 마무리하는데 우리 그룹에 새운 열린 공부방에 와가지고 질문을 넣으면요 친절하게 안내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요. 메일은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데 핸드폰 번호로 싸는 거는 한계가 있네요. 그죠? 아깝죠. 아니 제가 카톡이나 이걸 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룹도 묶어 그룹에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제가 가급적이 메일 보낼 때 한 사람 한 사람 아니요. 아니 메일이 아니라 그 전화번호, 네. 카톡 보낼 때는 네, 그 카피 뜨고 보낸 그밖에 없다. 예. 메일은 한 번에 되는데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 그룹으로 묶어갖고 문자로 날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고객들이. 기분 나빠. 기분 나빠서 안 오라 그래요. 하나하나 넣어야 돼요. 하나 나눠서. 아무튼 핸드폰 문자로 날리는 거는 네. 한 번에 안 되네. 네. 메일처럼. 네. 근데 메일 한 번에 쌀 때는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아니 혼자로. 아니 그 숫자가 옆에 떠 가로로 해가지고 몇 명이 이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게 네. 안 뜨게 하는 방법인데 메일도. 메일을 그 사람이 이러다 많이 누를 수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메일을 이게 한 번에 쌀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10만 명이다. 네. 네. 메일 정보가 네. 10만 명을 싸면은 받는 사람은 네. 자기 혼자 받는 걸로 처리가 되죠. 그 말이죠. 그거는 이제 구글에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다음은 그게 되거든요. 다음은 개인별로 이렇게. 근데 구글은 안 구글이라는 되는데. 것이 네.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좀 지나면 그 소비자들이 많이 요구하면 이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안 네. 되는데. 좀 도움 되셨습니까? 예. 오늘 아침에 작업을 하다가 왔는데 그 예를 들어 이제 무슨 글을 쓰는데 이쪽에 있는 그 현재 내 그 다음 안에 카페에 있는 글을 네, 일부러 이제 그대로 옮기려고 네. 그래서 복사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붙이기를 하니까 안 되는 거래요. 그거는 그 카페 지기가 그거를 오른쪽 마우스로 못 사용하게끔 락을 걸어놨게 그래요. 아니, 난 그거 안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네. 내가 또 이제 이걸 그 저기
수정하게 들어가가지고 또 해봐도 또 안 돼. 근데 이게 왜 안 들어오는지 이게 분명히 텍스트일 텐데 봤는데 텍스트일 텐데도 안 붙는 거예요. 붙지도 않는 거예요. 또 한참 하다 보면 또 갑자기 또 붙어. 이게 붙다가 안 붙다가 막 그래. 오늘 작업하면서 아침에 좀 몇 분 설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설정값이 이걸 오른쪽 마우스로 자기 컨텐츠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막아놓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번 봐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끝나고. 예. 네, 뭐 질문이 있어요? 질문할 게 있어요. 아니야. 나와도 돼요. 교수님 강의한 이쪽으로 가져와서 세팅 해가지고 해야 되죠. 오늘 보는 거 맛있어. 아침 안 되셨어요? 내가 밥 줘야 되겠네. 중학교까지 왔는데.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무슨 되게 뭐 머리 좋은 사람이 솔직히 아침을 안 먹는 거래요. 아, 중국 출장 가는 모양인데. 네. 오늘 1시부터 출장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새벽 3시인가까지 잡고 새벽 3시까지 잡고 있었다고? 네, 안 놔줬어. 왜 못 살게 보는 거야, 사람들? 잘 살게 부르지는 거지. 어디 여기 끼워야 돼? USB로 할 거예요. 여기 중고 드라이브에 올려놨어요. 이메일 내일 문제 들어가서. 음료수가 더 필요하신 분? 아무도 안 계십니다. 위원님, 네? 이거 본사애들도 못 푼데. 뭐를? 그러면은 그거 방법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봐야지. 사장 오라고 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던데. 지가 잘못했대. 지가 해결 못하는 걸 잘못한 거지. 야, 근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이 어제 배송을 안 받고 전화 한 대도 안 오는 건데. 아, 무슨 경고가 있나? 그거 여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는데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쏘게. 어떤 거 고쳤는데? 무릎이라니. 어? 아, 그건 그렇고 몸 다치진 않고? 아, 그래. 아, 그래.